2011년 한 젊은 프랑스 개발자가 일본 도쿄에서 작은 거래소를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개발자였죠. 원래 이 사이트는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카드 게임을 거래하는 작은 플랫폼이었지만 비트코인 거래로 방향을 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이뤄냅니다. 2014년 기준 마운트 곡스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거래소였습니다. 1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하루에도 수십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오가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이 되었죠. 하지만 그 성공의 정점에서 마운트 곡스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운트 곡스의 성공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선점했죠. 2011년 2월 9일 마운트 곡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달러를 돌파했을 때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실제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급성장 뒤엔 항상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급성장 과정에서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011년 6월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해킹 사건으로 다수의 계정이 피해를 입고 거래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엔 이를 일시적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보안을 개선했다고는 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보다는 임시 방편에 그쳤습니다. 2014년 2월 초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가변성이라는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도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지만 마운트 곡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들만의 맞춤형 코드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거든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당시 마운트 곡스의 대응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금방 정상화됐는데 왜 마운트 곡스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2월 25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마운트 곡스 웹사이트가 아무런 설명 없이 빈 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죠. 세계 최대 거래소가 갑자기 사라질 리 없어라며 불안해하던 투자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2월 28일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운트 곡스가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고객의 비트코인 약 75만 개와 자사 보유분 10만 개, 총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당시 시세로 4억 7,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마크 카펠레스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문화에 따라 깊은 절을 올리며 사과했습니다. 해킹 피해로 85만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고 밝혔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복잡했습니다. 일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부 해킹 외에도 내부 관리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카펠레스에게 데이터 조작 혐의가 제기되었고 현금 잔고를 약 3천만 달러 부풀린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결국 2015년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아닌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운트 곡스는 파산 신청 후 20만 비트코인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저장해둔 디지털 파일에서 찾았다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죠. 마운트 곡스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2년 FTX의 파산, 그리고 2024년에도 이어진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고 등 거래소들의 위기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인얼리시스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가상자산 해킹으로 도난당한 자금은 약 22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중앙화 거래소가 주요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마운트 곡스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2019년 업비트에서 발생한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 탈취 사건도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거래소의 보안 취약점이 뚫린 것이었죠. 패턴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급성장 후 보안 소홀, 해킹 발생, 파산 또는 큰 손실. 마운트 곡스가 보여준 이 패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운트 곡스 사건 이후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1. 규제 강화. 국내에서는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이용자 예치금 보호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보안 기술 발전. 콜드 월렛, 다중 서명 기술 등이 보편화되었죠. 3. 투자자 교육. 거래소에 대한 과도한 신뢰보다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4. 투명성 증대. 많은 거래소들이 준비금 증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1. 여전한 취약성. 기술이 발전해도 완벽한 보안은 없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공격 기법. 해커들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정교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 규제 격차.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규제가 없어 악용 소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흥미롭게도 마운트곡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2024년 7월부터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상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약 $600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2025년 9월 현재 시세 기준으로는 수십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니 파산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채권자들이 상환받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할 가능성 때문에 마운트곡스 매물 폭탄이라는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사건이 현재 시장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마운트곡스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급성장하는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집약된 사건이었죠. 이런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보안도 완벽한 시스템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학습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혹은 기술과 금융이 만나는 영역에서는 이런 위험이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